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딸 저는 하나를 둔 50대 중반의 30대 여자입니다. 이혼녀입니다. 매일 꼭 제가 한 번씩은 사연을 올리게 된 이곳에서 이유는 사연을 들으며 살아생전 저만의 제 시간을 보내고 목숨을 있어요. 빼앗길 만큼 참 큰 위기를 황당한 겪고 사연부터 눈물 이혼을 나는 했기 때문이에요. 이야기까지 삶이라는 게 사람들마다 참 늘 다양한 이야기가 건사하기엔 있구나 험난한 싶은데요. 땅덩어리란 걸 저도 알지만 나이가 있는 저는 만큼 뉴스에 나오는 인생의 사건 사고 우여곡절이야 안 당연히 겪고 많았죠. 잘 살 줄 알았습니다. 최근에도 아주 그냥 큰 일을 한번 겪고 적당히 나서 부부싸움하고 수습하느라 꽤 시간이 적당히 고부 걸렸네요. 갈등 느끼며 남들 여러분들께도 지내는 제 것처럼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그렇게 싶어서 평범하게 살 줄 이렇게 사연을 알았어요. 보냅니다. 제 결혼 제 생활에 이야기 믿을 한번 수 없는 존재가 들어주실래요? 나타나 저의 저는 행복한 사실 미래를 이혼의 아픔을 순식간에 한번 망가뜨릴 겪고 줄은 지금의 몰랐단 말입니다. 남편과는 2년 전에 기적적인 재혼을 사연들도 했답니다. 덜어 있었으나 저는 아이도 주로 없이 사연자분들이 40대 초반에 이혼을 억울하고 해서 슬픈 혼자 경험담을 오랫동안 이곳에 많이 살아갔어요. 올리는 것 같길래 전 남편의 저도 폭력에 한번 시달리다 헤어졌기에 들러보았습니다. 내 이야기 남자라면 하나쯤 신물이 쓰는 났고 거야 누구나 무섭기까지 어렵지 했지요. 않잖아요. 그래서 제 사연도 평생 남자와 어딘가에 다시 공개되어 살아간다는 건 많은 생각지도 분들께 않고 들려드릴 수 살아왔죠. 있다면 지금의 갑갑했던 마음이 남편은 편할 제가 것 남편의 같더라고요. 갈비집 종업원으로 그렇다면 일을 하기 제 일이 시작하면서 저만의 이어지게 기억과 되었어요. 불행으로 남지 않고 일을 하고 6개월 누구에게나 정도 일어날 수 지났을 있는 사례쯤 무렵부터 되지 않을까 남편이 싶었어요. 적극적으로 그래도 다가왔죠. 자랑거리가 아니라서 신여사, 큰 나는 용기 우리가 내어 서로 글을 마음이 써내려가는 통했다고 것이니 생각하는데 위로 어린 우리 시선으로 한번 진지하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만나보면 저는 어떻겠어요? 나도 이혼남이랑 마누라가 결혼을 병으로 했습니다. 죽고 10년 초혼에 넘게 다른 여자를 이혼남이랑 만난 적이 결혼한다고 없어. 하면 다들 내 말리세요. 평생 또 한 번 저도 이렇게 지켜주고 당연히 싶다고 집안의 생각한 반대가 여자를 심했고 만날 수 주위 있을 줄은 사람들도 몰랐어. 친구, 내가 동료 할 남은 것 없이 여생 편하게 저의 결혼을 지켜주리다. 부정적인 시선으로 우리가 정식으로 바라봤죠. 만나는 것도 저랑 아닌데 남편은 벌써 직장에서 평생 만나 지켜준다는 그런 말을 자연스럽게 하니까 이어진 더 믿을 수가 관계거든요. 없네요. 제가 남편에게 저는 빠진 그냥 이유는 다른 분들도 솔직히 좋고 될 수 오랫동안 없습니다. 일하고 싶어요. 그 사람의 배려가 근데 좋았고 사장님이 자꾸 다정하게 이러시면 저를 제가 봐주는 너무 눈빛이 좋았고 불편해요. 저보다 내가 저를 이런 더 말을 신경 아무한테나 쓰고 하는 사람 같아 챙겨주는 보여요? 손길이 좋았는데 그동안 그런 신여사를 혼자 호의적인 오래 태도가 지켜보고 제 내 마음속에 마음을 더 이상 쌓이고 쌓이다 숨기기 보니 싫어서 저도 나도 용기를 모르는 내보려고 사이에 하오. 어느새 그 사람을 남은 인생도 좋아하고 있더라고요. 짧은데 우리 제 한번 마음을 서로 정확하게 깨달은 의지하면서 순간은 잘 살아봅시다. 알고 있는데 저는 그건 바로 남편을 피하느라 남편이 바빴지만 전처 얘기를 할 어느새 때였습니다. 남편에게 점점 희한하게 의지하는 제 남편과 자신을 살갑게 발견하게 대화를 되었어요. 하다가도 남편 그래서 입에서 전처 다시 한번 얘기만 용기를 나오면 내서 기분이 확 6개월 정도 죽어버렸어요. 교제를 한 뒤에 그때 바로 제가 그 살림을 합치게 전처한테 되었답니다. 질투를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아직까지 눈치챘고 아이가 없지만 남편을 좋아하고 있구나라는 남편에겐 걸 장성한 똑똑히 외아들이 알 수 있는 있었어요. 부분이었습니다. 이미 작년에 결혼도 했고 남편도 말이죠. 분명 저에게 호감이 있는 처음에 것 아들과 같은데 며느리를 만나는 저한테 자리가 확실한 얼마나 의사 표현은 떨리고 하지 무섭기까지 않더라고요. 했는지 몰라요. 아마 제가 초혼이기 아들은 때문에 남편을 닮아 자신의 좀 덤덤한 존재가 성격이라 괜히 제 앞길을 재혼에 대해 막는다고 별 생각했던 말은 것 하지 같아요. 않더라고요. 남편이 아버지가 그만큼 하시고 저를 신경 싶으시면 써주는 하는 거죠 게 뭐. 너무 제 제 눈에 허락이 보였고 필요하겠어요. 저도 어느 근데 순간부터 6개월 정도밖에 안 남편의 그런 태도를 만나셨는데 신경 쓰다 재혼까지 너무 보니까 빠르신 건 어느새 아니에요? 깊어진 마음 때문에 요즘엔 그냥 살림 제가 안 먼저 합치고 고백을 친구처럼 했습니다. 연애하면서 지내는 남편은 분들이 더 저를 감히 많다는데 거절할 생각을 그렇게 못하면서도 지내보시면 어때요? 미안해했어요. 나는 그런 자기가 거 싫다. 이혼남이라서 다 사과를 늙어서 했고 무슨 연애며 제 친구야. 연애사에 먹칠을 내 하는 것 마음에 맞는 같다며 사람 사과를 찾아서 했죠. 평생 하지만 의지하면서 살고 싶다. 남편은 제게 오점이 되는 며느라가는 존재가 내가 별로 아니었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이혼한 게 모양이네. 어때서요? 내가 제가 아들하고 초혼 며느리한테 입장이면 잘할게. 이혼남이랑 잘 좀 연애하면 봐줘. 안 됩니까? 법에 아버님이 우리 집 어긋난 짓을 하는 것도 권력자신데 아닌걸요. 우리한테 잘 보일 게 뭐가 남편은 있나요? 연애하면서 제게 앞으로 평생 제가 잘 겪어보지 못할 보여야겠죠. 만큼의 마음을 주었습니다. 근데 나이 이런 차이가 좀 건 많이 나신다고 이혼남이 아닌 하던데 미혼 11살 남자친구한테서도 차이라면서요? 느껴보지 못했던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만 사장님이 해도 나를 잘 마음의 챙겨주셔서 크기와 고마울 태도는 뿐이지. 이혼을 했고 안 했고 주변 나눠지는 친구들이 것이 아니라 부러워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거의 됨됨이와 신데렐라급이신데요? 진실한 감정으로 만들어지는 신데렐라가 거라고 아니라 생각했습니다. 신데렐라. 저는 남편과 혼전 임신을 농담이에요, 하게 되었어요. 어차피 며느리는 처음 저희가 만난 결혼 전제를 순간부터 생각하고 저를 있던 터라 탐탁지 않아 하는 임신을 걸 느낄 수 축복으로 있었죠. 생각했고 갑자기 망설임 시어머니가 없이 생긴 바로 거니까 결혼식 얼마나 날짜를 달갑지 잡았죠. 않겠어요. 남편이 저도 다정했던 것만큼 그러려니 하고 시부모도 이해했어요. 정말 자상하고 그래서 좋은 저도 연락도 분들이었습니다. 거의 안 하고 저는 시집 잘 명절이나 갔다는 생일처럼 생각을 했을 중요한 날이 정도로 아니면 고생 없이 굳이 만나자고 지냈어요. 하지도 않았어요. 시부모가 먼저 배려를 오히려 해줘서 며느리가 식당에 저희는 자주 오는 갈등 탓에 없이 한 달에 분가를 몇 번 진행하기도 얼굴을 보게 했었어요. 되었죠. 그리고 저는 제가 결혼을 출산을 할 했지만 때까지는 갈비집에 시댁과 워낙 손님이 남편에게 많다 보니까 최고의 대우를 특히 바쁜 받았습니다. 시간엔 거의 시모가 매일 굳이 일을 저희 해주러 집을 가거든요. 찾아와
임신에 남편도 오지 좋다는 말라고 몸보신 했지만 음식을 많이 집에서 할 일도 만들어주었고 없는데 멍하니 남편도 있느니 제가 뭐 가서 입만 남편과 다시면 같이 일하면서 이것저것 도움을 주는 챙겨주면서 게 마음이 늦은 더 새벽까지도 편하더라고요. 편의점을 뱅뱅 남편도 돌았어요. 카운터에서 이런 주로 집안을, 있었지만 이런 골프를 남편을 치러 가는 누가 날에는 이혼 나오지 집안이라 않는데 욕을 하겠습니까? 며느리는 기가 막히게 초혼끼리 그날을 결혼을 한 제 알고는 꼭 친구들도 남편이 없을 시댁이랑 때만 오더라고요. 남편한테 이런 대접은 못 왔어요. 받았답니다. 여기 근처 제가 들렀다가 아기용품 배고파서 돈 밥 들인 좀 거 먹고 없이 가려고요. 시부모가 괜찮죠? 잔뜩 해주고 남편이 그래 산책할 겸 잘했어. 친구들 지금 만나서 너무 놀다 손님이 오라고 많아서 용돈까지 구석에 앉아서 준다고 하면 기다려줘. 제 친구들이 저기요? 더 자지러져요. 화장실 저 옆이잖아요. 때문에 제 아무리 주변 그래도 사람들은 내가 요즘 이혼한 며느리인데 사람들에 대한 구석에 밥 편견이 펴서 먹고 가라는 조금 것처럼 들려서 줄었었죠. 좀 그러네요. 그야말로 저는 출산을 그런데 하기 전까지 아버님이 최고로 되게 행복한 잘해주나 봐요. 며느리였고 아버님 최고로 안 사랑받는 계신다고 식당에서 아내였습니다. 사장 노릇 하시는 하지만 게 참. 역시 결혼이랑 뭐라고? 풍습은 사람의 말을 그렇게 인간성을 섭섭하게 제대로 해. 밝혀주는 도구인 게 가족인데 아닌가 더 사정을 싶어요. 봐줘야지. 다들 이혼을 그리고 하는 너는 데는 혼자 그만한 잤니? 이유가 있는 거라고 손님들이 하잖아요. 오셔서 좋은 자리에 물론 앉는 게 맞지. 억울하게 이혼당한 아, 멀쩡한 그냥 사람들이야 갈게요. 널려 내가 뭐 있겠죠. 돈 없는 것도 제가 아니고. 말씀드리고 그럼 싶은 다른 건 음식점 이혼 손님으로 가서 사유를 제대로 대접받는 이유를 게 제 눈으로 낫겠네요. 직접 보고 예전에 제 종업원으로 귀로 볼 때는 직접 듣기까진 친절하시더니 사람이 배우자의 변했네요. 말만으로는 아버님이 신뢰해서는 안 오냐오냐 된다는 걸 받아줘서 그런가. 이번 기회에 알게 되었다는 근데 거예요. 높아심에서 하는 당시 말인데요. 출산 임박 아버님이 때까지만 진짜 해도 돈 관리에 저는 철저하시거든요. 푸근한 일상 속에서 너무 재산 아이가 욕심내지 태어나면 마세요. 앞으로 그러다 더 쫓겨나요. 기쁘고 좋은 일만 무슨 만들어주겠다고 뚱딴지 같은 나날이 소리야. 다짐만 내가 할 언제 재산 시기였습니다. 욕심을 냈다는 거야. 문제는 제가 그딴 소리를 출산을 들으니까 하고부터 내가 아주 어이가 발생했어요. 없네. 단단히 시어머니 대접 안 마음먹었던 하고 저의 어머니 알찬 소리 한 번 안 하는 책임감과는 거는 내가 다르게 다 참고 제 넘어가려고 인생 하는데 그래프는 지금 서서히 하는 말은 참 내리막길을 어이가 가기 없네. 시작했죠. 내가 우리 저희 남편 딸이 돈 때문에 100일이 결혼했다는 거야. 되었을 뭐야? 때였습니다. 그날 사실 낮에 그렇지 축하 않아요? 파티를 하고 우리끼리 있으니까 저녁에는 그냥 솔직히 남편 말해도 친구들이 돼요. 100일 우리 선물을 아버님이 사들고 갈비집 사장 집들이를 아니었어도 왔었어요. 나이차가 결혼 그렇게 많이 전에도 나는 몇 할아버지랑 번 만나서 결혼했겠어요? 같이 인사 나눴던 아우, 적이 나라면 있었기에 못할 것 아는 같으네. 얼굴들이었습니다. 듣자 하니까 남편의 내가 고등학교 그래도 시어머니인데 동창이라서 그런 막말을 할 수가 서로 있어? 못볼 거 다 다시 한번 보고 그딴 다 소리 듣고 하면 함께 그땐 안 큰 참고 친구들이더라고요. 네 시아버지한테도 다 말할 같이 거니까 어울려서 입 조심하거라. 감사 인사를 전하고 난 혹시나 싶었으나 그런 일이 생길까 봐 저는 미리 아기 조심하라고 때문에 말한 거예요. 간단한 술상을 아버님이 차려주고 얼마나 방에 눈치가 빠른지 들어와야 아세요? 했습니다. 남편 너무 나쁘게 친구들에게 듣지 받은 마세요. 선물들을 풀어보며 무서워서 말도 딸에게 못하겠네. 잘 어울리는 갈게요. 옷과 인형들을 가지고 그래요. 제 아기랑 물론 놀았어요. 남편이 저의 여생에서 그렇게 비바람을 한 막아주는 두세 시간이 든든한 지났을 우산이 겁니다. 되어준다는 게 아기는 결혼을 애착 결심한 인형 큰 하나 이유이긴 안고서 해요. 잠이 들었고 저도 경제적으로도 슬쩍 넉넉한 졸릴 것도 물론 때였어요. 좋고 갑자기 든든했다고 밖에서 부정하진 남편의 큰 않을게요. 목소리가 그래도 우리 와이프 제가 남편을 하고 좋아하지도 소리를 않는데 치는 겁니다. 재산 가로채려고 수저로 결혼을 상을 한 건 두들기는 것 아니에요. 같기도 했어요. 식당에서 사람이 남편을 왜 도와 내 열심히 얘기를 하는 것 일해서 같으면 그 조금이나마 도움이 호기심 되려고 못 참지 하고 않습니까? 남편 건강을 위해서 남편이 많이 제 얘기를 챙겨주고요. 뭐라고 할까 궁금한 전 그저 마음에 잠이 남편과 깨더라고요. 오래오래 잘 살고픈 슬쩍 몸을 사람인데 일으켜 방문을 며느리는 열어봤습니다. 무슨 제가 재산 노리고 와이프가 남편 나한테 잘못 연락 되기를 바라는 왔더라니까. 나쁜 지가 여자인 뭔데 것처럼 우리 딸 대하니까 100일을 축하해. 너무 속상하고 내 딸 화나더라고요. 태어난 그날에도 그리고 그년이 나한테 며느리가 저렇게 문자했는데 대놓고 말하는 걸 뭐라는지 보니 아냐? 나 아들도 안 같은 닮아서 생각을 가지고 다행이라더라. 나를 보겠구나 아빠 싶은 잃게 게 될 텐데 가슴이 아빠 덜컥 닮으면 서럽지 내려앉더라고요. 않겠냐고. 미친 거 그렇게 아니야? 혼자 벙어리 남편이 냉가슴 앓으며 자꾸 지내면서 와이프 시간이 거리면서 흘렀어요. 친구들한테 한 달 하소연을 정도 하는데 후에 며느리가 저뿐만 또 아니라 식당을 찾아왔더라고요. 친구들도 남편이 어머, 말하는 대상을 오늘은 아버님도 헷갈려하는 것 계셨네요. 같았습니다. 오늘 저는 골프 가시는 날 당연히 아니었어요? 와이프라 해서 제 이야기인 줄 알았으나 약속 취소됐다. 친구들이 근데 와이프 넌 누구를 웬일이냐? 말하는 거냐고 명절에도 묻는 여행 소리에 간다고 안 오더니 남편 갑자기 대답을 무슨 듣고 일이야? 좀 당황했어요. 근처 아, 지나가다가 누구긴 아버님께 누구야. 인사드리려고 한번 내 와이프 와봤죠. 모르냐? 그리고 심수와 오빠가 그년 요즘 여기 갈비 걔 먹고 때문에 내 싶다고 인생이 하도 성할 그래서 날이 없다. 갈비 좀 싸가려고요. 무슨 나 더 못 조금만 잡아먹어서 가져가도 죽은 되죠? 귀신이 붙었나? 그래라. 자기가 여보, 자기 얘 발로 집 갈비 좀 싸줘요. 나가놓고 이제 와서 누굴 어머니한텐 탓하는 건지 인사했냐? 모르겠다니까. 어머, 거기 심수와? 계셨네요. 몰랐어요. 제 이름은 김옥연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 남편이 여태 진짜 와이프라고 감사해요. 칭했던 우리 사람은 아버님이 전처라는 최고라니까요. 거겠죠. 그래, 그 난 순간 약속 있어서 서운하고 잠깐 기가 나가려던 막혀서 길이니까 방문을 갔다가 닫아버렸는데 성수도 잘 먹여라. 제가 좀 세게 닫아서 남편이 있을 아마 땐 밖에서 다 얼마나 들었을 겁니다. 다소곳하게 말을 하는지 그렇잖아도 저랑 둘이 떠들썩하던 있을 때와는 분위기가 아주 딴판이었죠. 순식간에 팍 그리고 조용해졌더라고요. 남편이 있을 그러나 땐 전처 저한테도 얘기는 깍듯하게 대하는 그날뿐만이 행세를 하는데 아니었어요. 얼마나 그 뒤로 가식적인지 남편은 몰라요. 술만 마시면 역시나 한 나가는 번씩 전처를 남편한테는 자기 싱글싱글 와이프라고 웃어대면서 일컬었습니다. 허리를 90도로 술 숙여서 깨고 인사를 그 다음날 하더니만 제가 저를 그 사실을 돌아보곤 콕 아주 집어서 표정이 지적을 해주면 돌변하더라고요.
남편은 저기요, 혼자 식겁해서 갈비랑 곰탕도 미안하다 한 2인분 사과하길 싸줘요. 몇 번이나 환경호르몬 반복했어요. 나오니까 일회용 그러면서도 말고 냄비에 전혀 담아줘요. 고쳐질 내가 다음에 기미는 가지고 안 올 테니까. 보였습니다. 내가 네 당신 아랫사람이니? 전처한테 미련 남았어? 아주 무슨 하인부리 내가 듯이 분명 말하는데 조심해달라고 너 이거 안 했잖아. 고치면 네가 술 그렇게 마실 무서워하는 때마다 아버님한테 같은 다 실수 말할 반복하는 거야. 건 내 말을 그리고 귀등으로 지금 듣는 바빠서 거야? 직원들 다 아니면 정신없는 거 전처가 안 보여? 그랬기라도 한 거야? 사람들 계속 무슨 밀려들어서 그런 정신없구만. 소리를 해. 뭔 곰탕 나한테 같은 소리 전처는 하고 끔찍한 있어. 존재, 그러지 그 말고 이상도 너도 얼른 이하도 서빙 좀 아니야. 거들어라. 나한테는 내가 과거 지금 결혼 잘못 생활이 들은 거야 뭐야? 지옥이나 마찬가지였다고 나한테 했잖아. 지금 서빙을 하라는 내가 말이에요? 왜 자꾸 술 먹고 그러는지 참나. 모르겠지만 나 이 집 며느리인 거 미안해. 몰라요? 근데 이 집 진짜 며느리니까 전처에 대한 한창 바쁠 마음은 때 너도 이미 도와야지. 옛날부터 없었어. 맨날 와서 받아 제 먹으려고만 하니? 대처법에 문제가 있는 얼른 건지 저 5번 테이블에서 제가 부른다. 계속 얼른 같은 가봐. 말을 반복해야 어머 하는 날이 진짜 기가 막혀. 들어갔어요. 내가 같은 그쪽보다 이 문제로 집에 먼저 서운함이 시집 쌓이다 왔어요. 보니까 근데 지금 갈수록 누가 더 누굴 심한 시켜?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아버님도 나한테 한 그래서 번도 서빙하라고 한 적 남편이 없는데 먼저 그쪽이 다시는 뭔데 술을 안 나한테 이런 걸 마시겠다고 시켜요? 다짐을 해줬고 그쪽이야 여기서 그걸로 원래 일하던 겨우 여자니까 합의를 당연히 하는 봤습니다. 거지만 나는 물론 다르잖아요. 남편은 한 번 갔다 온 뭐? 사람이니까 그쪽? 이게 와이프라고 진짜? 부르던 전처를 너 잠깐 착각하고 나와. 지금 또 손님들이 그렇게 부를 수 쳐다보잖아. 있다고 빨리 이해는 나와. 해요. 하지만 뭐 무슨 그게 말을 술 먹을 하려고요? 때마다 반복이 주차장으로 된다면 부르면 누가 좀 겁날 줄 아나? 곤란하잖아요. 너 그것과는 도대체 별개로 시어머니한테 무슨 저만 말버릇이야? 스트레스를 받는 거고요. 아무리 그래도 내가 너보다 남편은 나이도 많고 알아서 네 입싹 시어머니 닫고 자리로 군말 들어왔어. 없이 금주를 근데 하겠다고 시아버지 있을 해주니 때랑 없을 때랑 저도 태도가 확 그쯤에서 달라지니? 한 발 양보해야 내가 무슨 네 했습니다. 아랫사람이야? 그렇게 시간은 솔직히 또 좀 언제까지 가족으로 평화롭나 지낼지 싶었어요. 누가 알아요? 그럴 리가 아줌마가 있겠습니까? 내년에 쫓겨날 수도 제 있는 인생이 거고 출산을 당장 하고 다음 달에 쫓겨날 수도 내리막길을 있는 거 내려가고 아니에요? 있다 그랬잖아요. 듣자 하니까 아직 그날도 혼인 신고도 안 저는 했다던데. 여전히 시어머니 내리막길에 서 타령이야? 있던 중이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우리 집안 출근한 재산 날 보고 들어온 제가 사람한테 아이를 유모차에 솔직히 상냥하게 태우고 대할 순 잠깐 없잖아요. 산책을 나간 적이 뭐라고? 있었습니다. 벤치에 누굴 돈에 앉아서 환장한 아이랑 여자로 놀고 하나? 있는데 그리고 어떤 여자가 혼인 신고 안 제 했다고 옆에 누가 그래? 착석하더라고요. 그럼 그분은 했다고요? 반려견 산책을 불쌍도 나왔는지 하시네요. 유모차에 암튼 강아지를 앞으로 태우고 시어머니 있었습니다. 행세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딸이 조용히 지내요. 그 새끼 그럼 강아지가 나도 어른 인형인 대접은 줄 해줄 알고 테니까. 만지고 괜히 싶어서 대접받으려고 손을 하다가 조물락 골로 거리길래 가요. 저도 이게 그 진짜 보자 강아지를 하니까. 아른 채 했어요. 너 앞으로 여기 오지 마. 와, 네가 강아지가 하도 너무 부려먹는다고 예쁘네요. 직원들 이 전부 너 정도면 싫어하니까 겨우 그만 와. 4개월 정도밖에 난 안 분명 됐겠어요. 경고했어. 저희 애도 그리고 강아지를 계속 되게 이렇게 좋아해서 시아버지한테는 집에 알랑방귀 강아지 끼면서 인형이 호박집 많아요. 가면 진짜 인형 확 같은 다 강아지가 불어버릴 테니까. 움직이니까 우리 딸이 꺼막혀. 이렇게 그 좋아하네요. 남편 없나? 네. 나도 우리 그래봤자 남편한테 다 아이만큼 말해야겠네요. 예쁠까요? 그 얌전한 보니까 척하는 확실히 아줌마가 부인을 나한테 더 얼마나 닮긴 소리를 했네요. 질러대는지. 그래도 이렇게 잘 집안에 낳고 분란이 잘 살고 일어나면 계신 누가 것 쫓겨날 것 보면 같은지 강영철 생각을 해보고 씨가 말해요. 아이 지우는 아줌마. 소리는 안 했나 봐요. 어때요? 남편이 며느리가 잘해줘요? 그렇게 확 그 순간 가버리고 그 저는 장소는 다리가 부들부들 산책길이 떨려서 아니라 주저앉았어요. 무슨 차가운 누군가와 소리 빙판길과도 지르며 같은 싸운 것도 느낌이었습니다. 처음인데 며느리가 강영철은 저한테 제 막말을 남편 해대니 이름이에요. 비참해서 낯선 눈물이 여자 입에서 나더라고요. 남편 이름이 나오자 그동안 저는 며느리가 그 여자가 하도 저한테 누군지 갑질을 하고 왠지 알 것 아랫사람 같더라고요. 대하듯이 해서 강영철 씨 남편한테 전처되는 말을 할까 사람이에요. 말까 고민했었는데요. 남편분께 제 며느리가 이야기를 친 들었는지 남편과 아버님 모르겠지만 앞에선 그 사람 얼마나 애교가 말 많고 웬만하면 믿고 사근사근 거르는 게 좋을 말하는지 거예요. 아무래도 진실한 게 제 말을 전혀 안 없는 믿을 것 사람이거든요. 같더라고요. 역시나 이번 기회에 그녀는 확실히 내 말하고 남편의 결판을 짓기로 전처였던 했어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전처가 며느리가 식당에 들어온 우리 아파트 순간부터 산책길에 핸드폰 있는 녹음을 건지도 켜놓고 있었죠. 궁금했지만 그보다 녹음을 해놓긴 제 했는데 신경을 더 쓰이게 남편한테 만들었던 말하기가 건 또 갈등이 전처가 되더라고요. 뒤에 한 말들이었어요. 나만 참으면 애가 되는데 곧 괜히 돌이죠? 알려서 저도 싸운다고 아들이 하나 하면 더 속 있었는데 시끄럽잖아요. 돌도 못 보내고 그렇게 죽었어요. 갈등을 하고 있는데 강씨 집안 그날 밤 때문에 제 아들한테 애가 제 전화가 명에 못 왔어요. 살고 저한테 한 안타깝게 번도 전화를 한 떠나버렸죠. 적 없는데 그 딱 집안에선 느낌이 오더군요. 절대 아이 무사히 못 오늘 키워요. 우리 와이프한테 딸 소리 지르고 안녕을 바라시는 욕했다면서요? 거면 이혼하는 내가 게 좋을 웬만하면 겁니다. 그냥 넘어가 주려고 남편은 했는데 제게 오늘 분명 들어보니 아주 전처아이 사이에 가관이네요. 아이가 아줌마가 없었다고 뭔데 했습니다. 우리 와이프한테 식당 일을 아이가 없는 하라고 건 맞는 해요. 것 같은데 아줌마야 그게 거기서 원래 일하던 사람이니까 책상 자체가 상관없지만 없었던 게 아니라 내가 아이의 지금까지 내 상황 식당에서도 우리 때문에 와이프 자식이 한 번도 없다고 일 했을 시킨 적이 줄은 없는데 꿈에도 뭔 몰랐어요. 짓이에요? 몰랐으니 아니 며느리가 당연히 돼서 아이에 식당이 대해선 너무 더 바쁘면 모를 도울 수도 생각도 안 있지. 했고요. 그런 걸로 이미 이렇게 화를 아이 내니? 여보 사실만으로 너무 그리고 놀라서 네 와이프가 대답을 나한테 더 심하게 못하겠는데 말했다. 이혼을 하라뇨. 그건 말 안 하니? 강씨 집안에선 우리 애를 와이프가 못 얼마나 키운다뇨. 조신한데 뭔 소리야? 전혀 이해할 수 여지껏 없는 욕 한 번 말을 해본 하는 적 전처의 없는데 발언에 어디서 이간질을 저는 시켜? 기분 나쁜 아버지가 표를 내고 좋다고 해서 그냥 말았어요. 두고 있었더니 지금 진짜 안 무슨 말을 되겠네. 하고 싶은 거예요? 잘 살던 우리 제 집에 분란 남편의 만들지 전부인 말고 된다는 건 잘 당장 꺼져요. 알겠는데요. 우리 아이를 잃은 건 아버지한텐 정말 그냥 헤어지자고 유감이지만 하고 나가라고. 저한테 이런 말을 할 이유는 없다고 너야말로 말 다 보는데요. 했니? 혹시 나를 어머니로 저희 생각하지 집 않는 건 진작 뒷조사라도 알았는데
알았다만 어떻게 어떻게 네 찾아와서는 아버지랑 결혼한 지 저한테 이런 2년이나 말을 하는지 됐는데 모르겠네요. 나한테 나가라 기분이 마라 좀 막말을 할 수가 나빠서요. 있어?
그만 가볼게요. 그쪽이 뭔데 우리 볼 와이프 때까지 스트레스 받게 하고 애 힘들게 간수 하냐고. 잘하세요. 그쪽 때문에 아기 안 시부모한테 들어서면 맡기지 책임질 거야? 마시고요. 자식 지금도 아기가 조종하는 안 생겨서 부모나 마음이 힘든 부모한테 사람인데 왜 조종당하는 자식이나 괴롭히냐고. 쓰레기인 우리 건 아버지한테서 매한가지예요. 당장 떨어지라고. 그런 쓰레기들 때문에 아들은 자식 한참을 잃어보지 악을 않아서 쓰며 모르시겠죠. 저한테 심한 말을 그래서 하고는 미리 경고하는 멋대로 거니까 끊어버렸죠. 딸 지키고 저는 싶으면 더 이상 참을 수가 정신 없었어요. 똑바로 차리세요. 그래서 자꾸 며느리와 찝찝한 아들과의 소리를 대화 해대는 녹음한 걸 전처에게 화가 나서 남편에게 모두 내가 들려줬죠. 그만하라고 소리를 모든 걸 질렀더니 듣고 거기에 남편의 얼굴이 우리 딸이 하얘져서 놀라서 손을 울고 부들부들거리더군요. 제게 고개만 내 까딱 앞에선 그렇게 착한 인사하고 척을 하더니만은 사라져버렸습니다. 감히 내 뒤에서 정말 어딘가 당신한테 이런 모르게 짓을 하고 있었단 섬뜩하고 말이야? 기분이 나쁜 그동안 왜 말 안 여자였어요. 했어? 그 이후 나한테 바로 저는 말했어야지. 산책도 더 내가 못하고 괜히 집에 긁어부스러 만들까 봐 돌아와버렸고 그랬죠. 그날 남편 나만 가만히 퇴근하기만을 있으면 기다렸다가 조용히 지나가고 전처에 내가 대해 더 노력하면 물어봤습니다. 잘 지낼 수 도대체 있을 그 거라고 사람 뭐야? 생각했는데 왜 당신 날이 전처가 갈수록 왜 점점 우리 나를 아파트 마당에서 무시하고 보이는 건데 이젠 아들까지 막말을 왜 나한테 해대니까 그런 이상한 참을 소리를 수가 하고 없어요. 우리 애를 갖고 협박을 하냐고. 내 근데 이것들을 당신 그냥 애가 있었어? 절대 가만 안 그 두겠어. 여자 말론 당신한테 아들 이렇게 있었는데 대하는데 죽었다고 했어. 나중에 내가 재산 대체 다 물려주면 내가 들은 게 다 나한테도 뭐야? 똑같이 저도 막대하겠지. 남편을 지금이야 기다리는 내가 시간 돈이 동안 있으니까 내 너무 앞에 납작 답답하고 엎드리는 거 누가 무서워서 모를 줄 아나? 이것저것 질문을 여보, 던졌더니 내가 대신 남편이 사과할 테니 급하게 마음 사색이 푸시게. 되면서 당신이 전처에 얼마나 대한 나랑 식당에 행방만 진심으로 묻더라고요. 하는지 난 행방은 다 저도 알아. 모르죠. 외동아들 몰라서 녀석을 이렇게 엄마 당신한테 없다고 묻는 거 오냐오냐 아니냐고 키웠더니 하니까 버릇이 남편은 너무 없어. 별다른 변명 다 내 없이 탓이네. 앞으로 산책 남편은 나가지 말라는 아들과 말만 하고 제 며느리에게 의문을 집으로 오라고 풀어주진 전화를 않았습니다. 했고 얼마 제가 되지 않아 집요하게 둘이 물어도 영문도 모르고 평소와 다른 싱글 모습으로 웃으며 들어오더군요. 버럭 성질만 부릴 뿐 아버님 그 저희 전처를 왔어요. 이상한 사람 웬일로 취급만 전화를 했어요. 주셨어요? 정신병자 수준으로 저녁 이상한 먹으러 오라고 여자니까 부르신 줄 알았는데 앞으로는 아무것도 우연히 없네. 마주치더라도 아님 그 어떤 오랜만에 얘기도 나가서 듣지 외식할까요? 말고 자리를 아버님이 뜨라는 맛있는 거 것만 사주실 거죠? 지시했습니다. 제가 남편은 보기엔 며느리와 아무래도 아들을 한 번씩 남편이 노려보더니 전처 일에 제가 대해서 녹음한 걸 뭔가 숨기는 틀어놓았어요. 게 역력한 지 목소리를 눈치였어요. 알아들은 며느리와 남편의 아들이 저런 초조한 사색이 모습은 되더군요. 결혼하고 처음 보는 아버님, 모습이었습니다. 이건 저도 할 말이 그래서 있어요. 저는 며칠 저 뒤 여자- 애를 아니, 데리고 시댁을 찾아갔어요. 저분이 저한테 먼저 화를 돌잔치 냈고 얘기를 의논하러 식당 일을 갈 겸 하라고 막 그랬어요. 남편이 풀어주지 않은 제 너는 우리가 궁금증을 결혼한 지가 해결하기 언젠데 위해서요. 아직도 그런데 어머니란 어머니, 소리를 전혀 안 남편 하냐. 전처 한 번도 말인데요. 들어본 적이 없고 아이가 있었다고 어머니라고 들었는데 똑바로 부르지 못해? 혹시 무슨 사고가 아니 있었나요? 부모가 그러시던데 다른 건 아니고 아직 혼인 얼마 신고도 안 전에 하고 저희 아파트 산다던데요. 앞에서 그럼 전처되는 어머니도 분을 아닌데 만났거든요. 왜 그렇게 불러야 돼요? 어딘가 모르게 남편한테 혼인 앙금 신고 있는 안 것 같아 했다고 누가 보여서요. 그래? 내가 제 말을 확인시켜주랴? 듣고 놀란 자, 시모는 봐라. 들고 있던 찻잔을 남편은 놓치며 안방에 가서 발에다 혼인 뜨거운 차를 증명서를 쏟았습니다. 가져다가 보여줬죠. 제가 더 놀라서 사실 허겁지겁 남편한테 휴지를 두 명의 뽑아 시모를 여동생이 챙겨드렸는데 우리가 그 혼인 신고하는 와중에도 걸 엄청 시모는 반대했다고 제게 들었어요. 전처에 대한 제가 질문만 재산 물을 보고 결혼하는 뿐이었어요. 거라고. 그러면서 최소 5년은 옆에 그냥 앉은 살고 시부는 나중에 전처 하라고 욕을 하기 했다더라고요. 시작했는데요. 남편이 그년이 귀찮아서 그냥 안 기어코 했다고 한 모양인데 나타나지 말라니까 사실 우리는 어른 말을 귓등으로 때 쳐듣네. 혼인 신고까지 그래서 마쳤답니다. 새아가는 그년을 아니 산책 갔다가 고모들이 그렇게 마주쳤다고. 나중에 하라고 그녀는 말렸다던데 그 죄를 그런 못 부자 참고 하신 동네 거예요? 기웃거릴 사람이 이 여자가 못돼. 당장 하자고 이거 꼬셨죠. 분명 그쵸? 일부러 찾아온 거다. 아버지 내 그 나이에 인연을 지금 확 여자에 그냥 미쳐서 제정신 대체 아니시네. 그 여자가 나중에 무슨 후회를 얼마나 생각으로 거길 하시려고. 왔다니? 이 자식이 기가 진짜 막히고 보자 코가 하니까 막혀서 말도 또 안 당장 나오네. 나가. 또 그런 네 일이 잘못 있거든. 인정하고 싹싹 절대 빌지 않으면 상정하고 있지 난 마라. 너랑 오늘부터 경찰에 인연 확 끊을 신고를 거니까 그렇게 하라. 해버리던지. 그 내가 악랄한 나가려면 것이 못 나갈 줄 어쩌자고 알아요? 우리 애들 앞에 그래요. 나타났대. 나도 아버지 꼭두각시 제게 노릇하기 신물 시가 나요. 사람들은 식당도 그저 하나 좋은 줬으면 그만이지. 분들이었는데 이거 알아 전처 저거 알아 얘기만 참견만 나오면 해대고 남편도 내가 하면 그렇고 더 잘할 수 시부모도 있다고요. 그렇고 여자 다른 하나 때문에 얼굴빛을 아들이랑 드러냈어요. 등지겠다 이거죠? 도대체 뭘까? 저 여자 잘못 들여서 아주 이러니까 집안 꼴 잘 전처의 돌아가네. 존재가 더 이 궁금했습니다. 자식이 진짜 남편 끝까지 말대로 정신을 안 차려? 전처가 정말 정신 나간 남편이 화가 사람이라서 나서 아들의 이혼을 뺨을 하고도 철썩 그렇게 때려버렸죠. 앙금이나마 아들은 복수심을 갖고 남편을 있는 건지 쏘아보더니 이 지 좋은 마누라 사람들의 손목을 끌고 속을 나가려고 뒤집어 놓을 하더라고요. 정도로 정신에 그때 문제가 아주 있는 웃긴 상황이 건지 벌어졌죠. 뭐든 알고 싶었어요. 며느리가 아들 그런데 손을 팍 다들 뿌리치고는 제게 남편 수상쩍은 앞에 태도만 넉적 보여줄 뿐 엎드리는 게 아니겠어요? 제대로 알려주는 사람은 아버님 아무도 없었습니다. 잘못했어요. 제가 그럴수록 앞으로 어머니로 제 깍듯이 마음속 불안은 모실게요. 커져갈 수밖에 제발 영 없었어요. 끊자는 말은 하지 시댁이랑 말아주세요. 남편이 저희가 초조해할 다 정도로 잘못했습니다. 전처가 정신 자기 나간 뭐 하는 여자라면 거야? 내가 누구 전처가 때문에 제게 이렇게 했던 했는데 말이 자기가 단순한 이렇게 나오면 시기는 내가 아닐 뭐가 거잖아요. 돼? 그렇다고 당장 나와. 다시 이제 이 전처를 집엔 만날 발도 수도 붙이지 없는 말자고. 격이 아닙니까? 당신은 시부모 가만히 말 있어. 들어보면 당신이 전처 아버지 형편이 그늘 안 아니면 좋은 것 뭐 같은데 어떻게 돈 벌려고 그런 그래. 사람이 갯불 능력도 단가 없어서 40억대 아버지 아파트에 식당 살고 분점 있지도 받아서 않을 간신히 거고요. 하고 있는 주제에 그날
전처가 당신은 아버님 정말 저를 없으면 일부러 끝떨어진 찾아온 거라면 년이야. 그런 당연히 당신 뭘 믿고 저 내가 또한 살겠어? 이 숨겨진 아버님이랑 실상을 엮으려면 알아야 될 나도 의무가 당신이랑 있다고 이혼할 줄 알아. 생각했습니다. 당장 하지만 잘못했다고 빌어. 그 사이 저는 아무것도 며느리는 알아내지 눈물까지 못했어요. 펑펑 흘리면서 제가 무슨 탐정도 남편과 저에게 아니고 잘못했다고 탐정을 쉽게 빌더군요. 고용할 용기도 없었고 아들은 이제야 남편한테 재산 보고 한 번씩 결혼한 게 물어본 도대체 것 누구인지 말고는 알아차렸는지 노력해서 부들부들 은밀하게 떨면서 정보를 지 캐낼 와이프를 만큼 노려보더군요. 여유가 있는 것도 지 아니었습니다. 와이프를 일으키려고 했지만 딸한테 신경 며느리가 쓰느라 또 손을 확 시간만 쳐버리고 보냈죠. 남편한테 그러다 보니 피는 걸 보더니 돌잔치가 거칠게 코앞으로 문을 열고 다가와 있더라고요. 나가버렸답니다. 그때쯤엔 지 남편이 전처의 나가든지 일을 말든지 어느새 잊고 있는 며느리는 때였습니다. 시아버지의 마음을 어쩌면 돌리려고 아주 전처가 가증스러운 불안감에 눈물을 무뎌지길 계속 바래서 흘려대더라고요. 그만큼이나 시간을 모든 일의 두고 원흉이 기다렸는지도 너다. 꼴 모르겠네요. 보기 싫으니까 너도 시부모가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돌잔치 전날 전 이 우리 집에서 집에 절대 와서 못 저녁 나가요. 식사를 같이 한 2년 적이 끝낸다는 말 있었어요. 취소해 주세요. 시부모가 그전엔 사주신 안 가요. 한복을 미리 입혀보기도 너도 참 하고 독하다. 제게 네 남편 그동안 저대로 애 보느라 내버려두고 지금 돈 고생했다고 떨어질까 봐 이러고 있는 용돈과 거니? 함께 제 한복까지 어이없게도 손수 제 말엔 맞춰와서는 대꾸도 하지 않고 피팅해주기도 오로지 하셨습니다. 남편한테만 절절 다들 울면서 분위기 좋게 다시 식사를 즐기고 받아달라고 사정을 있었는데 하더라고요. 그 타이밍에 남편과 택배 저는 하나가 방으로 도착했는지 들어가버렸고 초인종이 며느리는 거의 울렸어요. 2시간 동안 사실 가지도 않고 당시 택배 올 게 엉엉 없었던 소리내서 걸로 울고 기억을 있었죠. 해요. 게다가 참다 못한 저희는 남편이 택배를 다시 시키기보단 거실로 가서 주로 소리 외출을 하여 쳤어요. 직접 보고 너 내 말이 만진 후 우스워 보이냐? 구매를 하는 당장 편이었거든요. 꺼지지 못해? 택배 때문에 지금 안 꺼지면 저희 집에 경찰 부를 거다. 초인종이 눌려지는 내가 지금 경우는 장난인 것 같아? 극히 드물다는 겁니다. 며느리는 그래서 평소와는 저도 완전히 다른 남편도 시아버지의 목소리에 상당히 깜짝 의아해했지요. 놀랐는지 남편이 나서서 추춘대면서 자기가 돌아가더라고요. 나가보겠다고 하고 근데 현관문으로 너무 웃긴 게 나갔어요. 뭔지 아시나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에 저한테 무슨 메시지를 소란스러운 씩 소리가 보냈는데 갑자기 다 들리더니 제 잘못이니까 곧 현관문이 나한테 닫혔어요. 해결하라고 그 소리를 듣고 놓더라고요. 식구가 모른 체 할 수가 남편한테도 있나요? 계속 메시지를 보내 뭔가 모양인데 싶어 전혀 주방을 반응이 나와 없으니 바깥을 내다봤는데 날 압박하려고 하는 것 남편이 같더라고요. 신발장 그걸 앞에 보니 없더라고요. 얘는 어떻게 해도 저는 반성을 안 할 것 시부모한테 같았죠. 잠깐 아이를 저는 맡기고서 결국 그동안 현관문 숨겼던 밖을 비밀을 나와봤습니다. 남편과 아들에게 택배가 온 것도 없는 것 털어놓기로 같은데 결심을 했답니다. 남편이 순식간에 저는 사라지고 없길래 며느리가 남편을 아들을 찾으러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 엘리베이터를 같은 타고 느낌을 바깥까지 처음부터 나와봤죠. 받았어요. 그러니 여자의 남편이 육감이라고 할까요? 1층 주차장에서 아들이 누구를 손을 부르면서 잡거나 찾고 어깨를 있는 잡으려고 겁니다. 하면 남편한테 흠칫 놀라면서 쫓아가서 빼내기 바쁜 여기서 게 뭐 하냐고 별로 했더니 사이가 좋아 남편이 보이지 저를 보곤 않더라고요. 깜짝 결혼한 지가 놀라더라고요. 3년이 왜 넘었는데 내려왔냐고 아직 아기가 생기지 아무것도 않는 것도 아니니까 그렇고요. 올라가라고 하는데 아들은 그러면서 아이를 무척 원하는 것 남편이 몸 뒤에 같았거든요. 숨긴 물건이 하나 그러던 어느 있었습니다. 날 갈비집에 아무래도 일을 도와주러 아무것도 아닌 갔는데 게 아닌 것 같아서 며느리가 제 남편한테 친구들 두 숨긴 걸 명이랑 깔깔 내놓으라고 웃어대며 진지하게 밥을 먹고 말했어요. 있더라고요. 남편이 딱 보니 머뭇거리길래 또 제가 직원들을 빼앗듯이 하인처럼 그걸 부려먹으며 쥐었습니다. 지 친구들한테 아주 의스대고 두툼한 있는 게 우편물이더라고요. 꼴보기 싫더라고요. 그 안에는 수다 웬 떠느라 아기 제가 온 사진들이 걸 전혀 잔뜩 눈치 있었습니다. 못했더군요. 당연히 저는 야, 모르는 네가 얼마만이야 남아였는데 이것들아. 남편만 고등학교 이 졸업하고 사진에 처음 유독 만나네. 민감한 반응을 그때 진짜 하더라고요. 우리 세상이었는데 남편의 수상한 그때가 태도가 그립다야. 제게 답을 그때가 알려주었어요. 그립긴. 이 사진 너는 속 지금의 아이가 전성기다. 남편과 아니 전처의 어떻게 아들이라는 갈비집 아들을 걸 잡았어? 눈치챌 수 아니 아직 있었죠. 저녁도 아닌데 이게 뭐야? 손님이 그 밥을 여자가 하네. 보낸 거야? 돈을 대체 아주 갈퀴로 이 여자 긁고 뭐 하는 모으겠다. 사람이야? 그러게. 이게 지금 뭐 하자는 우리 고딩 때 건데 생각난다. 지난번에도 맨날 학교 나한테 안 이상한 가고 소리를 애들 뺑 하더니 듣고 그래가지고 이젠 우리 집 담탱이가 주소까지 알아내서 도대체 이런 걸 니네는 보내? 커서 뭐 될 거냐고 이거 한심해했잖아. 우리한테 의도적으로 근데 얘를 접근하고 봐. 있는 거 아니야? 완전 취집 신경 성공이네. 쓰지 마. 그 애가 담탱이보다 얘 원래 좀 남편이 정신이 훨씬 돈 잘 나갔다고 벌걸? 그랬잖아. 내가 다 어떻게 보셨어? 해결할게. 내 친한 부모님만 두고 친구랑 아는 내려오면 사이라 몇 번 어떡해. 봤는데 애 울면 나한테 아주 어쩌려고. 뻑이 금방 가가지고 따라 올라갈 테니까 사귀자고 얼른 난리를 가. 치더라고. 이걸 어떻게 근데 신경 안 써. 사실 내 남편 잊을만 완전 하면 그 여자가 찐따거든. 나타나서 얼굴도 스트레스 못생기고 받게 진짜 내 하는데 스타일 아니어서 하루 이틀도 그냥 아니고 갖고 놀라고 무려 했는데 시간을 두고 계속 세상에 이러고 지네 있잖아. 갈비집이라고 여길 이 데려온 정도면 거야. 이거 문제 그래서 있어도 바로 단단히 꼬셔서 있는 거야. 결혼했지. 혹시 나야 뭐 남자 캥기는 거 후리는 있어서 건 말 뭐 못하는 고딩 거니? 때부터 도가 텄잖아.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그러네 자꾸. 역시 전처 이래서 어릴 얘기가 때부터 우리 남자를 많이 관계에 낄 만나면 이유가 없어서 애들이 결혼 잘한다는 쓸데없이 말이 입 딱 놀리기 싫은 맞는다니까. 거라니까. 시아버지도 제발 너한테 엄청 당신까지 나 잘해준다며? 열받게 좀 하지 마. 당연하지. 정작 열이 남편이 원래 받는 건 그냥 회사 저인데 다녔는데 남편은 그깟 푼돈으로 저 무슨 돈을 때문에 버냐? 더 머리 무조건 사업을 아프다고 해야지. 짜증을 내고 그래서 있었습니다. 아버님 졸라서 분 좀 솔직히 내달라고 답답한 건 내가 아양 좀 제 부렸더니 입장이 더 바로 그렇지 식당 않을까요? 내줬잖아. 저는 근데 아무것도 남편이 모른 장사머리가 채 없나 제 봐. 딸로 협박 여기만큼 비슷한 걸 장사가 안 당했고 되네. 남편과 그래서 싸우고 아버님은 튀하라고 시부모님을 하고 괜히 여기를 좀 맡게 의심했었습니다. 해야겠어.
불안을 잊을만 어머, 하면 얘 야망 큰 다시 거 봐. 전처의 돈 존재가 좀 만지더니 등장해 완전 상처난 생각하는 곳을 스케일이 또다시 다르네. 집어넣으니 너 저번에 뭐 저까지도 쇼핑몰 미치고 만든다고 하지 않았어? 팔짝 뛸 노릇이었어요. 아,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그거 남편 지금 살살 남편이랑 꼬시고 신경전을 있어. 벌이고 있던 그 순간 아무래도 초반에 좀 갑자기 돈이 들어가다 아이 보니까 울음소리가 아버님한테 들렸는데 돈 좀 달라고 저는 하려고. 엄마니까 본능적으로 아우, 느낄 수 근데 있었어요. 갑자기 재혼을 바로 해가지고 진짜 우리 짜증나. 딸 울음이라는 걸 그 말이죠. 늙은 여우가 딸 중간에서 기척을 재산 듣고는 가르칠까봐 너무 소리 나는 걱정돼. 쪽으로 당장 고개를 어떻게 돌렸더니 쫓아내는 방법 좀 없나? 충격적인 광경이 네가 펼쳐져 있는 거 떡두꺼비 같은 손자 아니겠습니까? 낳으면 우리 재산 집 확 베란다 몰아주지 창문 않을까? 밖으로 아우, 누군가가 싫어. 제 딸을 솔직히 살도 떨어뜨리려고 닦기 하는 싫어. 걸 보고 말았습니다. 너 내가 얼마나 너무 얼굴 보는지 놀라서 알잖아. 저는 손을 얼굴만 봐도 벌벌 토할 것 떨며 같은데 아 어떻게 애를 비명을 갖냐? 질렀습니다. 그리고 다리에 남편 힘이 얼굴 풀려 닮으면 중심을 어쩔 거야. 애가 저를 완전 급히 부축하던 불쌍하잖아. 남편도 평생 그 얼굴로 우리 살아야 딸이 되는데. 처한 광경을 그래서 목격하곤 혹시나 해서 크게 약 먹고 연성을 있잖아. 높였어요. 남편이 쌍욕을 하면서 야, 그래도 심수와 남편인데 어쩌고 너무했다. 저쩌고 하는 것 말하는 거 보니 보니까 몇 년 안에 저게 이혼각인데 전처의 짓이라는 걸 알 내가 수 미쳤어? 있었습니다. 이 집에 돈 남편은 떨어질 때까지 제대로 어떻게든 일어서지 붙어서 못하는 살아야지. 저를 두고 내 급히 남편은 집으로 지금도 내 한마디 뛰어들어갔어요. 꼼짝도 못해. 저도 죽을 힘을 다해 지금까지 남편 내 뒤를 세상이었는데 따라갔죠. 늙은 여우가 저희 꼬리도 집은 시어머니라고 겨우 자꾸 태클 4층에 걸어서 위치해 짜증나 있었습니다. 죽겠다니까. 평소에는 금방금방 친구들 다니던 앞에서 말하는 엘리베이터가 꼴이 아주 그날따라 가관이더군요. 너무 느리게만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이 모든 걸 1초가 다 지날 동영상으로 때마다 찍어두었죠. 심장 박동이 미친 듯이 제가 종업원이던 빨라지는데 시절부터 딱 숨이 막히기 며느리가 워낙 직전 갑질하고 엘리베이터 싸가지 문이 없이 열렸어요. 굴어서 사실 저는 그 속을 다 내내 꿰뚫고 눈물로 건벅된 있었는데요. 얼굴로 정작 떨리는 가슴을 남편과 아들은 부여잡고서 그걸 잘 모르는 발만 것 동동 같아서 구르다 답답했었죠. 내렸습니다. 집에 남자들은 다급하게 도착했을 며느리의 때는 가식적인 모습만 이미 보다 보니 전처가 도망가고 진실을 난 잘 후였고 모르더라고요. 딸은 저는 식모품에 고민 안겨 끝에 있었어요. 제가 저는 찍어주었던 그 순간 동영상을 남편에게 시부모에게 애 보여줬어요. 맡기지 말라는 그걸 다 전처의 본 말이 남편이 떠올랐습니다. 깊은 한숨을 어머님, 푹 쉬다군요. 우리의 일이 주세요. 바보 같은 놈. 앞으로 같이 우리 살면서 애한테 지를 어떻게 되도록 생각하는지도 손대는 일 모르고 없도록 해주셨으면 여지껏 해요. 저런 애를 데리고 살았단 오늘 말이야. 배웅은 못 해드리겠네요. 나도 며느리에 대해 말해줄 게 안녕히 있어. 가세요. 일단 저는 당장 성수를 좀 시모품에 불러야겠어. 있는 우리 딸을 빼앗았고 근데 아무리 울고 있는 남편이 애를 꼭 전화를 해도 안으면서 아들은 좀 전까지 전화조차 놀랐던 받지 마음을 않았어요. 진정시켰습니다. 메시지를 보내도 시부모가 제 묵묵부답이었죠. 돌발 행동에 아무리 많이 전화해도 충격받은 받지를 듯했어요. 않네요. 그러거나 어떡해요? 말거나 저는 당신 그 우리 딸 동영상 잃은 줄 알았던 성수한테 마음 보내봐. 때문에 모든 제가 게 너무 동영상을 무서워서 보내고 방으로 30분쯤 들어가 지났을까요? 버렸습니다. 그 아들이 이후는 숨을 헐떡거리면서 남편이 들어오더군요. 대충 시부모 달래서 도대체 이게 집에 뭐예요? 보내는 것 같았어요. 이게 진짜 정화란 당장 말이에요? 다음 날이 바보 돌잔치였는데 같은 자식아. 이게 무슨 처음에 제안인지 결혼한다고 10원 모르겠더라고요. 한 장 없는 애 데려다가 혼수까지 그날 네가 밤 다 하는 거 남편을 보고 원망하면서 내가 그럴 줄 내내 알았다. 두려웠던 마음을 아무리 토로하며 염치가 없어도 목소리를 그렇지. 높였는데요. 결혼하면서 나 지가 더는 본다고 못 참아. 텔레비전 하나만 달라고 우리 해오는 애가 게 사고 날 말이 뻔했어. 되냐? 그런데도 어디서 그런 당신이 애를 나더러 데려왔는지 상관없으니까 빠지라고 그런데 한다면 걔 하는 나 꼴을 당신이랑 봐라. 이혼할 넌 거야. 진짜 모르고 있었냐? 그러니까 대체 뭐 여보, 때문에 전처가 아직도 얘가 제일 이날린지 놀라고 말해. 힘들 텐데 그 여자가 너무 그러지 뭔데? 마세요. 왜 우리 애한테 그런 아들은 짓을 하는 그저 건데? 바닥만 바라보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아무 대꾸도 당신은 하지 알잖아. 않더라고요. 제가 그리고 너무 내가 더 득달같이 말할 게 있다. 달려들면서 서럽게 오니까 몇 달 전에 남편은 홀 매니저가 결국 나한테 과거의 일을 며느리가 얘기해 주었습니다. 카운터에서 돈을 이혼 빼가는 것 얘기까지 같다고 하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다. 남편도 더는 그냥 감출 수 없는 무시했었는데 부분이라고 네 엄마랑 판단했겠죠. 그런 일이 있고는 남편이 내가 해주는 CCTV를 말들은 다 돌려봤더니 일반 거의 상식선에서 한 달에 한 번은 이해하기 네 벅찰 엄마랑 만큼 내가 없을 때 와서 충격적인 5만 원짜리 몇 내용들이었습니다. 장씩 쓱쓱 남편은 빼가더라. 전처랑도 혼전 아버지 임신을 했다고 식당에서도요? 했어요. 그건 그러나 또 무슨 말이냐? 전처가 유흥에서 일하던 사실 우리 여자였던지라 식당에 와서도 시부모의 카운터에 손을 결혼 대서 반대가 심했고 제가 몇 번 주의를 준 남편도 적이 있어요. 전처랑 근데 결혼까지는 원하지 그때마다 않았다고 얼마 되지도 했습니다. 않는 돈으로 그런다고 오히려 남편이랑 저를 시부모가 타박했어요. 전처한테 이 모자리 애를 같은 지우라고 놈. 권유도 그것도 했었대요. 마누라라고 끼고 전처는 돌았어? 절대 당장 애를 지우지 이혼해. 않았고 아들은 결혼을 하지 대답하지 않는다면 않고 그냥 남편 힘없이 직장에 소문을 내서 나가버리더군요. 남편 그 앞길을 후 막을 며칠 거라 후에 협박을 며느리가 했었다고 펑펑 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결국 집에 시부모는 찾아왔죠. 둘의 결혼을 제가 문을 허락했다는데요. 열어주자 전처의 며느리가 형편이 안 남편 좋으니까 앞에 무릎을 시가의 척 합가로 꿇었었어요. 시작을 했는데 아버님, 시부모가 그 제발 성수 기회를 씨 좀 틈타 알려주세요. 전처에게 그렇게 심한 시집살이를 갑자기 일삼았다네요. 제가 절대 전처가 못한다고 출산을 하고 난 했더니 후에도 세상에 오늘 시부모는 이혼 소송을 한 거 전처를 있죠? 일관되게 하대했고 아버님, 오히려 성수 씨 여자 생긴 거 전처가 이 아니에요? 생활을 못 그렇지 견디고 않으면 집을 어떻게 나갈 수 갑자기 있도록 저한테 이혼을 하자고 할 수가 남편한테 있어요? 일부러 다른 여자까지 성수가 왜 서슴없이 이혼하자고는 소개해주며 말을 안 전처 하더냐? 마음에 불을 네가 지폈다고 잘못한 줄을 했습니다. 모르고 아직도 또 남편 시부모가 탓을 해?
남편과 제가 전처 뭘 사이를 잘못했다고 이혼을 이간질도 해 당해요? 남편이 제가 전처를 불륜을 안 좋게 저질렀어요? 보도록 만들었다는데 집안일을 소홀히 했어요? 남편이 그걸 남편한테 잘못한 게 고시고대로 없는데 믿고는 왜 이혼을 해야 전처에게 되냐고요? 손찌검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좀 그리고 도와주세요. 애가 죽음까지 남편 좀 이르게 된 불러다가 것도 혼내주세요, 애가 아버님. 돌이 되기 전에 네가 뭔 시부모가 잘못을 한 건지 전처를 강제로 아직도 모르는 떼어놓고 거냐? 접종 마치러 새어머니랑 가다가 좀 사고가 난 다퉜다고 지금 거였고 그러는 거예요? 웃기게도 그건 시부모는 새어머니도 잘못한 게 괜찮았는데 있는데 저만 아기만 이혼당할 세상을 순 떠나게 없죠. 된 경우였다고 그럼 합니다. 아버님도 이혼하세요. 남편 말로는 아이고 아마 머리야. 아이가 죽고부터 어디서 이런 게 전처가 집안에 미쳐서 들어왔어? 지금까지 이러는 것 그때 같다고 아들이 했습니다. 집에 들어왔죠. 그 소리를 아주 죄인이 표정이 된 차가운 것처럼 게 얘기를 하는 며칠 남편을 전과는 보면서 얼굴이 아주 저는 다르더라고요. 처음으로 남편이 여기서 뭐 인간 하는 거야? 아니라는 생각을 우리 집이 했어요. 그렇게 우스워 제가 보여? 알고 있는 다정한 이혼하자니까 남편이 여기 와서 지금 가면이란 걸 깽판을 치고 알았고 있는 거야? 인심 좋은 아직도 네가 시부모의 고등학교 존재가 일진인 줄 아냐? 거짓이라는 걸 아무 데서나 알았습니다. 억지 부리면 다 될 이들은 줄 알아? 언제든지 괴물이 될 알고 수 보니까 있는 나한테 호르몬을 말한 것도 다 감추고 있을 뿐 거짓말이었더라고요. 언젠가 제가 대학 마음에 들지 나왔다더니 고등학교도 않는다면 간신히 변할 졸업했고 겁니다. 결혼 저희 전까지 친정 취직 한 한 번 칸도 못하고 마찬가지로 남자나 후리고 다니기로 어려워지게 된다면 유명했대요. 전처에게 난 했던 그런 줄도 것처럼 모르고 이런 애한테 제게도 속아서는 괴물 같은 모습을 여보,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내가 당신을 결국 너무 사랑해서 저는 당신하고 남편의 결혼하고 되바라진 싶으니까 인격을 잘 참지 보이려고 그런 못하고 말을 한 뺨을 거야. 날렸습니다. 그리고 설마 결혼 생활에 우리 학력이 집이 그렇게 넉넉하게 중요해? 살아서 나한테 네가 일부러 평소에 접근한 어떻게 거였니? 행동했는지를 네 생각해봐. 전처가 가난한 그리고 술집 여자라서 남편한테 어떻게 돼 어머님, 있는지를 아버님이 돌아봐도 쫓아낸 그런 소리가 거라면 나와? 나는 그럼 어머님 이걸 좀 아버님이 봐라. 좋아할 것 같은 집안이라서 저는 제가 계산적으로 찍었던 접근했단 동영상을 말밖에 더 돼? 며느리한테 보여줬죠. 아니야. 그 내가 그런 당당하던 수고스러운 며느리가 짓을 뭐하러 동영상을 하겠어. 보더니 얼굴이 내가 이럴 줄 하얗게 알고 변하더군요. 전처 얘기 안 하려고 했던 거라고. 여보, 너한테는 이건 진짜 그냥 진심인데 오랜만에 네가 만난 이렇게 친구들 오해할 게 앞에서 뻔하니까 그냥 생색 좀 나는 내려고 말한 거야. 이제 당신을 내 모르겠다. 진심이 아니라고. 근데 웃긴 게 여보, 더는 잘못했어. 당신 사정 한 알고 번만 싶지도 않아. 이해해줘. 어? 이제 와서 결혼을 물을 수도 웃기고 없으니까. 내가 저 그렇게 여자, 아이를 더는 원했는데 못날뛰게 뭐? 당신이 제대로 못생겨서 안 해결해. 낳는다고? 한 번만 더 약을 내 먹고 딸 있다고? 위험하게 만들면 뚫린 나 입이라고 더 말하면 이상 단 줄 당신 알아? 진심 같은 거 안 내가 믿어. 사람 시켜 알아봤는데 저는 그깟 학력만 그날 알아듣겠냐? 각방을 썼습니다. 너 내가 제가 사준 차 알던 담보로 남편이 아니란 3천 사실을 대출까지 자각하고 받았다며? 나니까 거기다 차마 최근엔 지금 남이랑 사는 집 한입을 담보 덮는 것 대출까지 같은 알아보고 기분이 들어서 너 이거 합방을 범죄인 못 건 아니야? 하겠더라고요. 하는 일도 그렇게 없으면서 한 달에 냉전인 500씩 상태로 갖다 다음 날이 주는데 왔고 그걸 다 쓰고 저는 대출까지 어쩔 받아? 수 없는 돌잔치를 위해 나도 힘내서 당신만 움직여야 일하니까 했습니다. 나도 일을 예약해놓은 해보려고 식장으로 갈 때도 쇼핑몰 해보려면 남편 차에 돈이 좀 동승하면서 필요했어. 한마디도 안 하고 당신이랑 잘 창밖만 살려고 보았어요. 그런 거잖아, 여보. 잔치 장소는 어? 산 배경이 그래서 예쁘게 보이는 쇼핑몰 차린다고 야외였습니다. 대출 받아서 콜랑 니네 집에 시부모가 갖다 강아지 줬냐? 좋아하는 우리 딸을 매달 위해서 나몰래 친정에 강아지 100만 원씩 인형 주는 거 잔뜩 깔아주고 내가 모를 줄 알았지? 올라탈 수 있는 너네 집 모형까지 워낙 못 사는 거 만들어 아니까 잡아준 그냥 눈 감아 곳이었어요. 줬던 거야. 비록 나는 전날은 진짜 너한테 해괴망측한 최선을 일들 다했어. 때문에 기분이 안 근데 좋았지만 돌아온 건 그래도 네가 나 우리 딸이 병신이라고 강아지 조롱하는 인형 거네. 사이에서 화사하게 여보, 웃고 있고 내가 다 잘못했어. 사람들에게 난 예쁨을 절대 받고 당신이랑 있으니 이혼 안 해. 제 기분도 내가 앞으로 조금 진짜 잘할게. 풀리더라고요. 매일 아침마다 하지만 밥도 잘 문제는 차려주고 어딘가 식당도 도와서 모르게 일할게. 계속 불안했던 제 아버님, 감정이 제가 잘못했어요. 결코 제발 기분 이혼만을 탓이 막아주세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어머님, 그것은 그동안 곧 제가 일이 싸가지 없게 터질 굴었던 거라는 거 제가 징조나 다 다름이 없었고 잘못했어요. 그 사건은 우리 딸만 며느리는 강아지 아주 모형 서럽게 의자에 울면서 앉혀놓고 제 사진을 발목을 찍어야 잡고 할 때 터지고 늘어지더라고요. 말았어요. 제가 손을 누군가 확 뿌리쳐버리자 불이야 하고 아들 소리를 발목을 지르자 잡고 순식간에 어린애처럼 분위기가 엉엉 울었죠. 웅성웅성 산만해졌습니다. 제발 그리고 이혼은 안 돼. 사람들이 내가 가리키고 있는 진짜 다른 방향을 사람 보니까 될게. 정말로 그동안 당신 불이 속인 건 번지고 진짜 있더라고요. 미안해. 그래도 그것도 평생 함께 우리 딸 한다면서 쪽으로 길게 결혼하면 뻗어오는 당신이 불줄기였고 호강시켜 준다며. 그걸 미리 확인한 근데 나한테 남편이 이럴 수 있어? 잽싸게 우리 딸을 네가 나 별로 챙겼습니다. 안 좋아하는 거 알고 그리고 있었지만 다들 내가 더 서둘러 좋아해서 사람들을 내가 다 대피시켰죠. 참고 넘어가려고 잔디 했다. 위라서 그래도 불길이 집도 번지는 내가 건 해오고 한순간이었어요. 혼수도 내 돈으로 다 모두가 해줬어. 잽싸게 그 우리 장소를 아버지랑 피해서 친구들이 도망을 갔고 나한테 병신이라고 시부모랑 욕해도 친정에서 그렇게 밀어붙여서 119에 해줬더니 급하게 네가 신고를 우리 집을 했습니다. 우습게 알고 다행히 돈까지 훔치는 거 모든 게 보고는 빨리 더 발견되는 이상 안 덕에 되겠다. 인명 피해는 그렇게 없었어요. 구구절절 걔한테 그런데 얘기해줄 필요 딸이 없다. 가장 아끼는 당장 인형이 내 집에서 나가. 불길 속에 그리고 떨어져 이혼 소송 있었습니다. 시작한 마당에 딸이 지금 용케도 사는 집에서 자기 나가라. 물건을 알아보고 그건 내 명의 막 울기 아파트고 내 시작했는데 아들한테 준 거다. 감히 네가 그걸 식당에서 도로 가져올 수 몇십만 원씩 없을 계속 만큼 돈 훔쳐온 순식간에 거는 불길이 내가 이미 경찰서에 휩싸였어요. 절도죄로 신고했다. 대체 이게 어떻게 경찰 된 오면 일인가 조사를 했더니 받든지 형을 나중에 살든지 경찰이 그건 우리 네가 알아서 할 앞에 일이다. 잡아온 전처를 보여주면서 모든 것이 절도죄를 상황 신고를 했다고요? 파악되었습니다. 저는 아버님, 또 한 번 가족 간에 내 급하면 딸에게 잠깐 돈 위험이 갖다 쓸 닥쳤다는 수도 있지. 생각에 그걸로 눈에 어떻게 뵈는 게 없는 며느리를 신고를 상태였어요. 하세요? 전처의 진짜 존재를 너무하시네요. 보자마자 물불 가리지 차라리 않고 나한테 와서 다가갔고 사정이 이러니 전처의 돈을 달라고 기싸대기를 했으면 내가 강하게 그냥 때렸습니다. 줬겠지.
대체 어디 우리한테 왜 도둑년처럼 이래? 몰려와서 훔쳐간 주제에 당신 너 개인적인 같은 애랑은 복수심을 더 왜 이상 내 딸로 한시도 같이 있기 장난질하는 싫으니까 거냐고. 당장 나가. 당신이 억울하고 성수야, 분하면 쟤 끌어내라. 내가 내 자식까지 아버님, 바쳐야 돼? 나한테 아버님 저 이럴 게 아니라 이뻐하셨잖아요. 그쪽이 남자 잘못 거봐, 만난 탓을 저 여자 해야죠. 들어와서 다 이사달이 난 나는 거라고. 저 사람들이 저 잘 여자가 먹고 잘 꾸민 살도록 못 일이라니까요? 내버려도 저 여자도 내 조사 아들이 좀 왜 해보라고요. 죽었는데 난 절대 네 이혼 애가 안 어떻게 해. 안 죽었는지 한다고. 알면 남의 자식한테 이러면 안 되지. 아들이 며느리를 복도로 어떻게 아이 잃었다는 끌어내버리고 엄마가 문을 닫아버렸어요. 똑같이 끔찍한 짓을 저지를 그래도 수가 한참 있어. 동안 복도에서 당신은 울면서 당신 소란을 아들을 두 번 피우더라고요. 죽이는 거나 화가 다름없다고. 머리 끝까지 난 그쪽이 남편이 그렇게 경찰에 원망하는 신고를 사람들이랑 했고 다를 게 뭐야. 경찰이 오자 제가 같이 나갔는지 울분을 토하며 조용해지더라고요. 고함을 지르자 살다 전처는 살다 자신의 평생에 집에 잘못을 알고 경찰까지 다 눈물을 불러보고 흘리면서도 늙어서 아주 시부모와 남편을 마각겼구만. 노려봤습니다. 어디서 저런 걸 그러면서 며느리라고. 저들이 죄다 자신의 바친 걸 아이를 생각하면 죽이고도 배가 아무 일 꼬여서 없었던 잠이 안 척 오겠어. 행복한 게 너무 싫었고 그렇게 목숨 몇 주일이 걸고 복수를 지났을까요? 하고 싶었다고 했어요. 경찰서에서 그것에만 며느리의 미쳐있다 절도죄 보니 조사가 끝났다고 죄 없는 내 연락이 왔죠. 생각까진 미처하지 남편이 못했다며 합의를 안 해주면 결국 징역을 미안하게 살 되었다고 판이었어요. 사과를 했습니다. 여보, 전처의 그래도 마음을 젊은인데 아예 이해 징역까지 못하는 게 살게 하는 건 아니라서 너무해요. 저도 속이 그냥 미어 터질 것 합의해 주세요. 같았어요. 당신도 진짜 합의 괴물은 안 할 전처가 생각은 아니라 아니죠? 시댁과 마음 남편인데 같아선 이 확 그냥 사람들 감방 때문에 보내버리고 싶어. 전처도 그동안 괴물이 될 우리한테 수밖에 한 짓이 없었다는 걸 괘씸해서 알아서 이해해주고 남편은 결국 싶었어요. 합의를 해줬고 하지만 내 딸 며느리는 생각하면 500만 원 결코 벌금을 내고 용납할 수는 풀려난다고 없는 하더라고요. 짓이었죠. 그 아이가 사이에서 없어 저는 이혼 그 소송도 2달 만에 누구에게도 마무리가 원망하지 못해 되었답니다. 감정조차 이혼 제대로 판결이 난 표출할 날 수가 아들이 없었습니다. 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그때 오늘 시부모랑 이혼 판결 남편이 났고 뒤늦게 제가 전처 앞에 의자를 받고 와서 끝났습니다. 사죄를 하더라고요. 뭐 개야 해온 게 없으니 민재엄이야. 재산 분할 우리가 할 것도 없었고요. 잘못했다. 그날 재판장 그건 와서 제 정말 변호사랑 사고였어. 이혼 안 하려고 안간힘을 쓰며 물론 변명을 우리가 늘어놓는데 민재를 억지로 진짜 떼놓은 건 진절머리 용서받지 나더라고요. 못할 실수였다는 그래, 거 네가 그거 마음고생 인정해. 심했겠다. 그렇다고 이제 죄 다 없는 내 끝났으니 손녀가 너도 좀 어른들 마음 복수 추스려라. 때문에 피해보는 건 아니지 그래, 않니? 네가 지금 제발 제일 그만해라. 힘들 거야. 너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충분히 내가 이렇게 만든 것 피말랐어. 같아서 나도 그래, 너무 미안하다. 복수를 할 거면 나한테 내가 해. 죄책감이 네 들어서 눈에 띄지 잠이 않게 안 와. 살려면 나 진짜 어머니 탓이 아니에요. 찍소리도 안 하고 얌전하게 저도 지낼 수 그동안 있어. 걔가 저를 얼마나 그러니까 무시하는지는 제발 내 딸은 누구보다 건들지 잘 마.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부탁할게. 그래도 내가 시부는 사랑해서 결혼한 끝까지 사람이니까 전처를 다 외면하고 있었고 받아주고 그냥 덮고 시무란 가려고 한 거죠. 남편이 나름 어머니가 진심을 담아 재혼하고 사과를 했지만 날마다 재산 저는 지켜야 알고 된다면서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그것이 소리를 하고 이미 늦은 저랑 아버지 용서인데다가 사이 이간질 자기들이 시키고 살고자 하는 비굴함이라는 제가 걸요. 여자의 눈이 멀어서 그래서 어머니한테도 전처가 너무 그런 심하게 핑계 섞인 대했습니다. 사과를 받아주지 다 않을 제 거란 잘못입니다. 것도 예상을 죄송했어요. 했어요. 전처는 어차피 그들에게 언젠가는 마지막으로 그 침을 사람과는 이렇게 뱉어주며 됐었을 것 같아요. 경찰에게 끌려가면서도 저는 그래도 아기가 소리를 생기면 질렀습니다. 잘 지낼 내 거라는 아들 희망을 품고 불쌍하게 있었는데 보내놓고 내 일부러 딸 아이를 내 안 손녀 갖는 거 잘도 알고는 짓거리네. 그냥 남았던 정도 다 당신들 떨어지더라고요. 내가 절대 지옥에서 못 아니야. 벗어나게 해줄 거야. 다 이해해. 차라리 죽는 게 네가 제일 낫겠다 싶을 힘들었겠지. 만큼 또 찾아가고 어쩌면 좋니. 계속 나타날 거야. 너는 마음이 아무것도 약해서 못해보고 탈이다. 죽은 내 아들의 앞으로 한 걔가 너한테 어떻게든 연락해도 당신들 절대 이용해서 만나거나 풀어줄 전화 거니까 받아주지 마라. 매일 피말라 알았어? 죽는 기분이 뭔지 그리고 느껴봐. 본점 장사도 전처의 잘 안 되니까 발언은 그걸 그 자리에 접고 있는 본점에 모든 들어와서 사람들과 본격적으로 일해라. 공직자들에게 이제 네가 불쾌감을 물려받아야지. 넘어 나도 안타까움을 가뜩이나 힘든데 안겨주었습니다. 이번 일 때문에 그리고 기력이 저희 없다. 시댁과 남편은 앞으로는 그냥 순식간에 은퇴하고 천하의 이 몹쓸 사람이랑 놈들이 놀러나 다니려다. 되어버렸죠. 이 모든 그렇게 광경을 아들이 지켜보면서 갈빗집을 저는 물려받았고 더 이상 이 남편은 한 달에 아슬아슬한 한 번 집안을 가끔씩 감당하기가 보러 가기만 버거웠어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워낙 딸의 바쁜 걸 기쁜 아니까 생일날 진짜 바쁜 남편에게 날에는 이혼을 가서 요구하고 열심히 말았습니다. 도와주고요. 남편은 그러다 보니 제 말에 며느리가 놀라서 있을 무슨 땐 소리냐고 아들과 밥 한 또 번 해명을 같이 하기 못 시작했어요. 먹었는데 같이 쟤 밥도 먹으러 그냥 가고 하는 말이야. 아들이 살갑게 안부 그래봤자 전화를 해줄 방아쇠로 만큼 몇 년은 친해졌네요. 깜빵에서 썩을 운명이라고. 주말엔 종종 더 집으로 이상 이런 일 와서 없을 세 거야. 식구가 함께 방금 식사도 사과한 자주 것도 하고 있어요. 적당히 걔 비위 맞추려고 며느리가 했던 있을 거지. 때 나 명절에도 솔직히 같이 잘못한 거 모이기가 없어. 하늘의 내가 지 아들 별따기였거든요. 죽였나? 자기 세 아들 식구가 운명이 더 거기까지였던 돈독해진 것 걸 같아서 괜히 우리 탓하면서 흐뭇하더라고요. 난동 부리는 거야. 장맨이 저 이런 말 것도 들으니까 해명이라고 걔가 하는 아직도 건지 식당에 가끔 정말 찾아온다며 사람 같지도 않은 그게 탈을 진짜냐? 마주하면서 그 요망한 구역질이 걸 나올 어쩔고 뻔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핸드폰 언젠가는 번호 이 바꿨더니 비굴한 모습이 식당으로 전화해서 제게도 향할 저한테 독화살일 울면서 다시 거라는 합치자고 생각이 난리칠 들었어요. 때도 많아요. 사람은 모든 걸 식당 잃었을 때 찾아오면 매니저님이 보늘골이 저 나온다고 없다고 하잖아요. 칼같이 차단해줘서 남편의 지금까지 밑바닥을 마주친 이렇게 적은 노골적으로 없어요. 확인하게 되니 장 매니저가 그동안 아주 큰일을 자신했던 해주는구나. 저의 판단들이 그 와상 모두 또 찾아오면 잘못되었다는 걸 그냥 경찰 느꼈습니다. 불러라. 저는 그거 하나 때문에 치밀어 오르는 식당을 옮길 우라를 수도 참지 없고 못하고 아주 남편의 골칫거리구나. 귀싸대기를 한 대 시간 날렸어요. 지나면 이젠 안 딸을 오겠죠. 위해서 걔가 과감히 그럴 남편을 때마다 저도 버리기로 진절머리 마음먹었죠. 나네요. 당신은 걱정 마세요. 그 여자한테 걔랑 다시 진심으로 합칠 사과를 일은 절대 했어야 했어. 없으니까요.
다리가 그리고 절단나도록 여자한테 하도 무릎을 질려서 꿇었어야 했고 당분간 일만 머리에 하고 피가 싶어요. 나도록 처받고 그래, 잘못을 빌었어야 식당이 너무 했다고. 바빠서 잘못한 개인 게 시간이 별로 없다고? 없겠어. 당신이 저 여자를 그래도 만났던 마음이 거 좀 아물면 지우라고 데이트도 협박했던 좀 거 하고 그래. 시부모한테서 세상에 지켜주지 좋은 못할 여자도 먼저 많아. 똑같이 괴롭힌 거 그리고 아직 이건 다 젊은데 잘한 혼자 짓이니? 살면 되겠니? 그냥 당신은 그러게요. 당신 자체가 어머니 잘못인 보니까 거라고. 참 좋은 여자도 알았어. 많은 것 같아요. 다 알았으니까 어머니가 여보, 식당 일 제발 이러지 마. 도와주시니까 진짜 왜 저 여자 든든해요. 일에 휘말려서 항상 우리가 감사하게 헤어져야 돼? 생각하고 있어요. 저 여자 말 다 저도 어머니 같은 진짜는 여자 아니야. 만나고 싶네요. 우리가 이혼하면 아버지는 저 여자 늙음하게 좋은 일만 좋으시겠어요. 시켜주는 꼴 된다니까. 이놈의 아비를 한심한 놀려? 새끼. 그래, 끝까지 너도 자기가 얼른 뭘 좋은 여자 실수하고 있는 줄 찾아봐라. 모르네. 저 얼굴만 여자의 보지 죽은 말고 아들도 마음씨를 어쨌든 봐야지, 네 이 새끼 녀석아. 아니야? 어떻게 이제는 네 새끼를 시간이 꽤 그런 흘러 식으로 말할 수가 있는지 어느덧 이혼 모르겠다. 이야기도 스스럼 없이 이제 할 보니까 정도로 정신 상처가 나간 건 많이 저 아문 여자가 듯한 아니라 아들을 너네 보면 집안이었네. 대견하면서도 아무래도 너네 가슴이 집안은 아프답니다. 평생 자식 팔자 아들이 매일 손주 팔자 새벽에 없을 일어나서 사주인가 보다. 밤까지 일하는데 그만 이혼하자. 얼른 좋은 모두가 여자 제 만나서 결혼을 서로 함께 부러워했고 도우며 제가 인생을 대접받고 가꿔나갔으면 산다고 하는 생각을 바람이 했는데 있네요. 그런 분위기 저도 속에서 남편이 이런 저보다 결과를 나이가 보여주고 많다 말았으니 보니 건강에 정말 신경을 많이 수치스러웠습니다. 써주느라 저 하나만으로 아침부터 이 밤까지 망신스러운 집안일이 곤욕을 끊이지 당하는 않기는 거라면 하지만 그래도 그래도 견뎌는 혼자 봤을 살 거예요. 때보다는 그런데 마음의 여유도 저희 있고 친정 식구마저 행복하답니다. 제 꼴을 다 제 사연 목격했잖아요. 재미있게 제가 이런 들어주셨는지 사람과 모르겠네요. 결혼하고자 다른 옥에 사람한테 핏대까지 나쁘게 세우고서 대하면 친정 그건 결국 식구들을 다 자기에게 설득했었단 돌아오기 말입니다. 마련이잖아요. 주위에 남편 같은 남자 사연 들어주신 없다고 분들도 시부모 이쁜 같은 부모님 마음으로 없다고 행복한 하루 그렇게 자랑을 보내셨으면 했는데 좋겠어요. 참 꼴이 우습게 들어주셔서 되어버렸어요. 감사합니다. 그래도 친정은 친정이라고 오히려 저를 걱정하는 눈빛을 보내주고 있더군요. 남편뿐만 아니라 시모까지 제게 매달려 사죄를 바라는 상황에서 저는 그만 제 입장을 꺾어야 할 때라는 걸 알았어요. 이혼한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며 제 결혼을 말려줬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미안하다는 말 대신 행동으로 보여줘야 했습니다. 네가 우리 딸이 진정으로 행복하길 바란다면 평생 네 아들 외롭게 보낸 죗값 감당하고 속죄하면서 살아. 너희 집은 평생 갱생 못할 짓을 저지른 거야. 나는 내 딸을 그런 소름 끼치는 집안의 핏줄로 키울 생각 없어. 네가 실수한 게 맞고 내가 그걸 안 이상 당신들은 나한테 그냥 쓰레기일 뿐이야. 저는 그대로 친정 식구들을 따라 돌아섰습니다. 저를 끝까지 붙잡으려는 남편을 발로 차버리고 친정차를 타고서 친정집으로 향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 엄마의 위로를 받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딸은 그새 얼굴에 검은 잿가루가 묻어있더라고요. 부모 잘못 만나서 겪지 않아도 될 위험을 겪은 제 딸에겐 또 얼마나 미안했는지. 제 딸이 그날 이후로 강아지를 안 좋아합니다. 움직이는 강아지를 볼 때면 기겁을 하고 울기도 해요. 겨우 2살이라도 자기 딴에는 무의식 속에서 그날의 공포를 느끼고 있나 봐요. 그럴 때마다 제 가슴은 또 한 번 찢어지고 맙니다. 결국 그동안 저의 푸릇푸릇했던 마음과 기분들은 전부 당시에 뭣도 모르고 자만했던 저만의 허상들이었어요. 지난 날이 무척 후회스럽고 제 불찰을 매번 탓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번 경험 덕분에 저의 좁았던 시야가 넓어지면서 한층 더 성숙한 어른이 되긴 했습니다. 딸을 위해서 남편을 깎아내는 고통을 얻었어도 저는 우리 딸이 무사한 게 먼저기에 제 판단이 옳았다고 생각해요. 뒤늦게라도 올바른 길을 찾아 걷기만 한다면 중간에 어떤 험난한 비탈길을 지나왔다고 하더라도 전부 제 삶의 밑거름이 되는 셈인 거 아니겠습니까? 주위에서도 저더러 손가락질하기보단 따뜻한 위로의 손길을 더 많이 보내주고 있어요. 그럴 때면 제가 인생을 헛살아온 게 아니라는 게 느껴져서 위안이 됩니다. 그래요. 사람이 실수하는데 등급이 어딨겠습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실수, 저는 좀 크게 겪었다 생각하고 말려고요. 저는 더 단단해진 발바닥에 굳은 살을 달고서 우리 딸을 무사히 키워내기 위해 어떤 길이든 걸을 것이고 길을 잃더라도 반드시 바른 길을 다시 찾도록 노력하는 엄마가 될 겁니다. 전처는 현재 방화죄로 징역살이 중이라는데 아직 용기가 없어서 면회는 못 가봤지만 언제 한번 시간을 내서 들러볼까 해요. 다들 오지랖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전처의 사정을 알고 있고 억울하게 죽은 아들을 잊지 못하는 엄마의 감정을 알 것만 같아서 그 사람이 계속 지옥에 살고 있는 게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제가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 아니고 그냥 엄마 대 엄마로 한번 만나보고 싶을 뿐이네요. 물론 이마저도 언제 용기를 내서 다녀올진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제가 마음의 정리를 끝내고 여유가 생긴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튼 평범하게 살고 싶었던 평범한 애엄마의 하소연을 한번 써봤습니다. 다들 무탈하고 심심한 내 시간에 항상 감사하며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불운을 운 좋게 비켜가고 있을 뿐 언제 어디서 불운이 닥칠지 모를 운명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말이죠. 제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